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인천시에서는 6월 1일 날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5개 지구 중에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재건축 구역 중에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구역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재건축의 황금알, 과연 선도지구가 왜 그 황금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인천의 노후계획도시는 총 5개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수선악지구와 부월지구, 계산, 그리고 갈산, 부평 2개 지구, 만수 1, 2, 3지구에서 총 5개 지구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연수선악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5개 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연수선악지구죠. 그 중심에 선 것들 중에서 본다면 GTX B 노선인 청학역 신설이 바로 연수선악지구 내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수인 분당선뿐만이 아니라 인천 1호선, GTX B 노선, 그리고 KTX 송도역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연수선악지구는 미래에 다른 모습으로다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개 지구, 과연 이 중에서 각 지구별로 선도지구는 어디가 될 것이냐? 선도지구가 된다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서 각종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선도지구 공모는 5월 26일서부터 6월 1일까지 인천시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 및 심사를 할 것이고 국토부와 협의를 한 이후에 8월 달쯤에 선도지구를 선정 발표를 할 것입니다. 선도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분당이나 일산, 평촌 이런 데서도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동의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인천에서도 주민 동의 여부가 총 100점 만점 중에 60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똑같이 주민 동의가 얼마큼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이 각각 배점으로 되어 있지만 비슷한 점수라면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선도지구가 된다면 어떠한 혜택들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빨리 사업 추진이 된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혜택일 겁니다. 선도지구가 된다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떤 다른 재건축 아파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그 아파트보다도 가장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선도지구 아파트 구역이 먼저 수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이죠.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용적률이 틀려지죠. 용적률이 완화가 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 될수록 사업성이 좋게 나타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바로 선도지구가 된다면 용도 지역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각종 규제도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선도지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면 선도지구가 되는 것이 선도지구가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법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아닌 도정법, 도초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받는 혜택도 있고 또는 규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가 갖는 그 의제대로다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부분도 통합심의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시간 등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선도지구입니다. 그 밖에 보조, 융자, 부담금 이러한 것들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선도지구라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곳에서 선도지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인천에서 노후계획도시의 선도지구의 주민 평균 동의율은 76%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9월지구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인천의 9월지구는 총 8개 단지 아파트고 3,716세대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1구역을 보면 신비마을로서 960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사업으로서 보는 B완 중심지구죠. 여기에 보면 동아, 삼안 1차, 그리고 광교 쌍용, 풍림, 성지, 삼안광교 2단지, 동부 아파트 해서 총 2,756세대입니다. 9월지구 같은 경우는 인천 1호선 인천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는 B완구역이 가장 근접해 있죠. 9월지구는 이번에 공모에 접수는 2개 구역 모두 신비마을과 B완 중심지구 구역이 모두 선도지구 접수를 했습니다. 선정 규모는 2,700호니까 어느 곳이든 선도지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같은 주민 동의율이라면 아마 B완이 선도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만수 1, 2, 3지구입니다. 총 16개 단지 아파트에 11,074세대입니다. 먼저 1구역을 보면 만수지공 7, 8단지로서 2,906세대, 그리고 2구역은 공작 남동 대동아파트에서 1,429세대, 그리고 6구역은 이삭 1, 2단지로 해서 347세대, 그리고 4구역은 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 아파트에서 1,530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3구역이죠. 만수종 9단지 10단지, 만수 뉴서울, 그 다음에 광명 한국아파트에서 3,762세대입니다. 그리고 5구역은 단방마을로서 1,100세대입니다. 그러면 접수는 이번에 선도지구 접수는 단 1개고요. 총 6개 구역 중에서 1개 구역만 선도지구에 접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정규모는 1600에서 최대 2400세대까지 선도지구로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6개 구역에서 왜 만수 1, 2, 3지구는 그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는 접수는 단 1구역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영상 후반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양구의 계산지구입니다. 17개 단지 아파트에 17,529세대입니다. 이망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1구역입니다. 황마을, 서원, 영남, 서해, 한진아파트에서 4,49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죠. 그 다음에 2구역은 용종마을의 중앙, 신대진, 초정마을의 하나, 두산, 쌍용, 동아아파트에서 3,376세대고요. 그리고 3구역은 은행마을의 강북, 삼복, 태산, 아주, 태평아파트에서 2,382세대입니다. 그리고 4구역은 도두리마을의 동부, 롯데 동남, 대동아파트에서 3,857세대고요. 그 다음에 5구역은 까치마을의 태화, 한진, 그리고 작전현대 2-1과 2-2차 아파트인 3,414세대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모도 꽤 크죠. 근데 4구역이 세대수는 많은데 대지 면적은 가장 적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접수. 5개 구역 중에서 1개 구역만 접수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낭만부동산에서 인천 노후계획도시 각 구역별로 일반 분양률, 그 다음에 신축 세대수 이러한 것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한다면 왜 1개 구역만 이렇게 접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평구에 있는 갈산 부평 부계지구죠. 여기가 갈산지구고 여기가 부평이고 여기가 부계지구입니다. 20개 단지에 16,369세대고요.
여기에서 1구역은 갈산대동 1차와 대동 2차 아파트 748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1구역 하나, 동남, 태화, 아주아파트에서 1584세대입니다. 그리고 2주택책으로다가 되고 있는 갈산주공 2단지가 1170세대, 그리고 2구역이 갈산주공 1단지 두산동화 갈산팬더 한국아파트에서 3064세대인 갈산지구고요. 그 다음에 부평지구 3구역입니다. 우길, 대동, 대진, 뉴서울 동아아파트에서 2958세대, 그리고 4구역인 주공 1단지, 부계주공 2단지, 상호 신명 보람아파트에서 2066세대고요. 그리고 6구역입니다. 푸른마을 삼부한신 주공 6단지에서 2260세대, 그리고 5구역인 주공 5단지, 주공 7단지에서 2274세대죠. 여기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어디가 사업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알 수 있죠. 그러나 부평구의 갈산 부평 부계지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서울 7호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죠. 즉 삼산체육관역, 불포천역, 그 다음에 부평구청역이죠. 바로 여기 7호선과의 역세권에 따라서 사업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7호선과의 연계에 의해서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대장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부평구의 갈산 부평 부계지구입니다.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총 5개 구역이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재건축 구역만 하더라도 6개 구역이고 중심 도시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7개 구역 중에서 5개 구역이 접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연수선악지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를 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18개 구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42,235세대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모두 재건축이 된다면 신도시급으로다가 탈바꿈하는 곳이 바로 연수선악지구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GTX B 노선이 청학역이 바로 여기에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 주변서부터 보면 1구역입니다. 효정, 성일, 동남 우주 인양, 태경아파트에서 1816세대고요. 그 다음에 2구역, 문남마을 연수 대명에서 508세대, 그리고 3구역이 연수 유천, 태산, 영남에서 1830세대입니다. 그리고 14구역이 서해, 성우, 삼룡에서 1082세대, 그리고 13구역이 연수 1차 하나와 용담마을, 시대, 그래서 2140세대죠. 청학역, 도보로다 가능한 곳, 1구역, 13구역, 14구역이죠. 그 다음 볼까요? 선악역입니다. 15구역이죠. 금호타운, 뉴서울, 아주, 대동, 대진, 정광, 태산아파트에서 2940세대, 그리고 5구역, 연수주공 1, 2단지, 대림, 경남에서 3874세대, 그리고 2주로 하는 선악동 시영아파트 1300세대, 그리고 신연수역, 원인제역을 하고 있는 원인제역 주변에 있는 4구역, 세경 연수조공 3단지, 대호 1차 2127세대죠. 그리고 도시개발 1구역이죠. 연수풍림 1차, 연수시영 1차, 승기마을, 솔빈마을에서 4339세대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2구역이죠. 우성 2차, 우성 1차, 대동아파트 39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본다면 지금 청학역 주변에 있는 이 3개 구역, 그리고 선악역, 그 다음에 신연수역, 그 다음에 원인제역. 지금 이제 연수 선악지구는 인천 2호선이 됐던 수인 분당선이 됐던 GTX B 노선이 됐던 모두 역과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은 곳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죠. 자, 동막역, 동충역 주변에 있는 7구역입니다. 현대 1차와 연수풍림 2차, 무지개마을, 한양 2차에서 4748세대죠. 그리고 8구역의 동남 아주 대동에서 2034세대, 그리고
구구역에 대림 3차, 건영 태평 1차에서 1570세대입니다. 그리고 동춘역 역세권에 있는 6구역, 한양 1차 대우 4만 아파트 2796세대. 그리고 10구역, 면적이 7구역과 10구역이 매우 크죠. 삼성 럭키, 현대대림 2차, 동아, 금호, 연수타운에서 2836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11구역의 동춘, 연수 3차 대우 하나아파트에서 1538세대, 그리고 12구역이 연수풍림 3차, 조홍 롯데에서 857세대죠. 이 지도에서 보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일단 GTX B노선 청학역 주변,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의 원인제역, 그리고 송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막역과 동춘역.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 후반부에서 한번 다시 보시죠. 총 18개 구역 중에서 과연 몇 개의 구역이 이번에 선도지구 공모에 했을까요? 접수는 12개 구역입니다. 6개 구역은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4200세대가 선정 규모고요. 최대는 6300세대입니다. 이 연수 선악지구처럼 이렇게 대규모뿐만이 아니라 인천에도 노후계획도시에서 본다면 이주 대책은 결국은 10년 간격으로다가 10년 계획으로다가 수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체의 면적의 세대수 중에서 42,235를 10년으로 나누니까 1년에 4,200세대 정도를 이주 계획을 세워야, 이주 대책을 세워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연수 선악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선악동 시형아파트 1300세대와 주변의 다른 아파트 등을 이용해서 이주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연수 선악지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천의 노후계획도시의 선도지구로다 공모를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이 노후계획도시 지구 5개 지구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위에서부터 본다면 계산지구가 있고 갈산, 부평, 부계지구 있고요. 그 다음에 만수 1, 2, 3지구 있고 그 다음에 9월지구, 그 다음에 연수 선악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다면 이 아래가 송도 신도시고요. 연수 선악지구 옆에는 남동공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라가 있고 주안산단 등이나 인천항의 직장들이 여기에 되어 있죠. 그리고 계산지구 위에는 계양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7호선이 서울다가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호선 경인전철이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이 연수 선악지구를 통해서 시흥과 안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1호선이 송도서부터 부평구를 지나서 계양과 지금 검단구까지 가고 있죠. 그리고 인천 2호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과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구역 어떤 것을 보고선 할까요? 그래서 보면 연수 선악지구와 총 12개 구역이 접수를 했고 갈산, 부평, 부계가 5개 구역이 됐죠. 그리고 9월은 2개 구역이 있는데 2개 구역 모두 공모에 접수를 했고요. 만수 1, 2, 3지구는 1개 구역, 계산지구는 1개 구역만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다면 낭만부동산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투자의 기준은 일반 분양률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천은 일반 분양이 적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정말로 좋지 않다면 결국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일반 분양률들을 보면 30에서 50% 사이에 있는 곳들은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30% 이내에 있는 것은 입지가 특별하게 좋지가 않다면 쉽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각 구역에 있는 아파트가 과연 일반 분양률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는 낭만부동산에서 기존에 각 지구 5개 지구의 각 구역별로다가 아파트별로 정비 계획에
나온 대로 용적률을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신축 세대수의 평형의 비율대로다가 구성을 해봤을 때 몇 세대를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일반 분양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각 아파트 단지별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 일반 분양률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일반 분양률이 좋다 하더라도 공사비 비용, 총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일반 분양가가 정해진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률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률과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를 책정을 해야 완판이 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낭만부동산이 대장 아파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3300 클럽으로 해서 재건축 투자 또는 재개발 투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 대장 아파트의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일반 분양률이 좋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와 총 비용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결국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의 대장이라고 한 그 이유는 바로 입지의 대장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를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했을 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본다면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9월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716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 짓는다면 753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3700세대가 7500세대가 되니까 9월 지구 총 2개 구역이 모두 공모에 접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만수 1, 2, 3 지구? 왜 만수 1, 2, 3 지구는 한 개 구역만 됐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만수 1, 2, 3 지구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 등 건물 소유자는 11,07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비계획에 따라서 신축을 하면 11,523세대밖에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일반 분양률 10%도 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종합이라는 것이죠. 각 단지별로, 각 아파트별로 이것이 틀리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왜 만수 1, 2, 3 지구가 총 7개 구역 중에서 1개 구역만 접수를 했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지구도 볼까요? 계산지구도 17,529세대의 조합원인데 새로 짓는다면 겨우 3,000세대가 늘어나는 2727세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가 가장 높아지면서 대장 아파트가 될 만한 곳에 있는 곳에서만 접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갈산 부평 부계지구 16,369세대인데 21,318세대죠. 좀 특이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여기 계산지구가 17,000에서 2만으로 그 다음에 갈산 부평 부계지구가 16,000에서 21,000이죠. 그런데 계산지구는 1개 구역만, 그런데 왜 갈산 부평 부계지구는 5개 구역일까요? 바로 갈산 부평 부계지구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7호선인 삼산체육관역, 불포천역, 부평구청역 이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률은 적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가 높아도 완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이 지역에서는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러한 것을 본다면 결국은 이 공모전에 접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수선악지구를 볼까요? 연수선악지구 총 18개 구역 중에서 12개 구역이 신청을 했죠. 여기에 보면 42,235세대의 조합원인데 73,539세대로다가 어마어마하게 일반 분양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인천에서 가장 지금 현재 비싼 동네가 송도 신도시죠. 대장입니다. 바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GTX B노선 청학역 신설에, 수인 분당선에, 인천 1호선에, 그리고 청학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또는 원인제역에서 세정거장만 가면 송도역에서 KTX로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선도지구로다가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12개 구역이나 연수선악지구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국에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구역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어디인지, 그 다음에 미래의 교통노선이라든가 철도노선에 의해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출퇴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 대장 지역이 될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래에 그러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얼죽신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의 얼죽신으로서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 현황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구는 결국은 연수선악지구와 갈산 부평 부계지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낭만부동산이 만약에 이 5개 지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면 연수선악지구를 가장 먼저 꼽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7호선이 움직이는 갈산 부평 부계지구를 두 번째로 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접수가 이렇게 됐는지도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